날씨터? 이슈토. 네네. 네. 푸니타 씨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네. 개울가에 오행신 할 말이 꼬물꼬물 헤엄치다. 앞다리가 쓱, 뒷다리가 쓱, 빨딱빨딱 개구리 됐네. 아, 오랜만에 하네요. 불러보네요. 그쵸? 네, 한참 이 노래 진짜 유행했었거든요. 네네. 네, 주인공이 개구리라서 사실 조금 징그러운 감이 없지는 않지만 맞아요. 네, 이 봄을 딱 알리는 노래에 딱 이 노래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네, 바로 내일이 개구리를 비롯해서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난다는 경칩이거든요. 멋있어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점차 낮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으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봄이 정말 코앞에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네. 먼저 주제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테마 큐. 자, 오늘의 테마는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절기 경칩입니다. 자, 오늘은 이 경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조금 더 특별한, 좀 로맨틱한 오. 그런 경칩도 저희가 내용을 준비했어요. 네. 일단 그 전에 오늘 경칩 어떤 절기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죠. 네, 경칩은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로 다른 말로는 개칩이라고도 합니다. 동짓날 이후로 74일째 되는 날로 양력으로는 3월 5일 무렵이라고 해요. 바로 내일이죠. 내일. 3월 5일. 네, 이때는 이제 뭐 개구리나 뭐 도룡뇽 같은 그런 양서류뿐만 아니라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점차 봄이 이제 다가오는 시기잖아요. 네. 변덕이 심한 날씨가 이어지는 것도 딱 이때고요. 이 절기를 무색하게 하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절기상 뭐 개구리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많은 뭐 문화, 많은 뭐 풍속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선조들은 이제 새로운 절기를 딱 맞이하면 그때 딱 맞는 풍습을 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쵸. 이 경칩도 또 빼놓을 수 없죠. 우리 선조들의 풍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개구리 알 먹기예요. 개구리 알 본 적 있어요? 한 번 봤는데요. 네. 약간 눈알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투명한 맞아요. 동그란 알에 안에 까만색으로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걸 보면 약간 환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맞아요. 정말 좀 징그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개구리 알이 몸에 굉장히 좋대요. 네. 이 양서류가 겨울잠에 깨어나서 알을 낳는데 이 알을 먹으면 몸에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대요. 아, 진짜요? 네, 특히 이제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겨울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겨울 지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입을 여는데 네.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몸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개구리 알을 먹으면 이제 몸에 좋다고 선조들이 여겨서 개구리 알을 먹는 풍습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몰랐네요. 네. 또 미국 한번 찾아봤는데요. 미국도 그렇게 먹는가? 네. 플로리다주의 그런 개구리 알 숲, 그런 탕 아, 진짜요? 드신다고 합니다. 오. 전혀 몰랐는데요. 미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막 비벼가지고 개구리 알을요? 그쵸. 비벼서요? 네. 비빔밥으로? 그렇게 드신다고 하니까요. 오.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개구리 알이 건강에 뭐 좋다는 그런 게 알려진 것 같기도 해요. 오, 그러네요. 이제 개구리 알이 사실은 모두가 생각하기에 저걸 어떻게 먹지 좀 징그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몸에 좋은 음식으로 또 알려져 있다고 그쵸. 하니까 네. 뭔가 한번 맞아요, 시도해보고 싶은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는요, 고로쇠물 마시기입니다.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이 고로수 나무의 밑둥에 상처를 내서 그곳에서 나오는 수액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로쇠물이 이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굉장히 닿을 것 같아요. 네, 몸에 쌓인 노폐물을 네. 제거를 해서 몸이 오. 건강하게 만들어주고요. 또 여름철에는 더위를 타지 않도록 도와주고 오, 또 좋네요. 뭐 피부병, 골다공증, 뭐 또 뭐였죠? 변비 예방에도 좋고요. 또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해서 좀 이렇게 뭐
배변 활동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쌀쌀하기 때문에 봄 이런 따뜻한 날씨를 그리워하는데요. 네. 봄이 시작하자마자 조금 더 더워지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런 고로쇠가 더 생각날 것 같아요. 네, 좀 고로쇠. 시원하게 한 잔 마시면 갈증도 없애고 또 몸에도 좋고 하니까 일석이조가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자, 세 번째 풍속은요, 보리싹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새로운 절기가 되면 이 농사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그렇죠.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네. 이 농가에서 자라고 있는 보리싹의 성장 상태를 봐서 그의 농사의 풍흉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춥고 혹독했던 겨울을 잘 견뎌내고 네. 이제 보리의 싹이 잘 자라고 있으면 그의 풍년이 들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풍습까지 알아봤는데 늘 절기에 또 맞는 우리 속담도 막 알아봤잖아요. 네네. 역시 속담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네, 경칩 지난 개로군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네, 이 개가 옆으로 걸어다니는 개를 그쵸, 그쵸. 말하죠. 네, 뭐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이 개도 경칩이 되면 이제 깨어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빗대어서 마치 겨울잠을 자듯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이 말을 갑자기 막 하기 시작했을 때 사용한 속담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입 딱 다물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방언 터지듯이 막 그치, 얘기하시는 그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경칩지라는 개다, 너 말 참 잘한다. 진짜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좋게 거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좋게 아. 표현을 해주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요. 경칩이 되면 삼남한상이 겨울잠을 깬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뭐 개구리나 이런 동물들뿐만 아니라 네. 이제 뭐 들판이나 산이나 이런 나무들도 깨어나서 봄맞이 준비함을 이르는 말인데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봄을 맞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뭐 담배물을 심기도 하고요. 과일밭을 가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써먹어야 되겠네요. 다 배워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제 봄을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분주해지는 그런 시기가 딱 이때가 아닐까 싶어요. 네. 자, 아무래도 이제 경칩이 되면서 이제 뭐 얼음도 좀 이렇게 녹고 날씨도 포근해지면 야외 활동이 많아지거든요.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길거리에도 유독 사람이 좀 많이 늘어나고 그쵸. 이제 뭐 산이며 들이며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도 부쩍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그쵸. 하지만 이럴 때는 꼭 주의를 하셔야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경칩을 맞아서 주의하실 점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강가나 연못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름의 두께가 매우 얇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서거나 발을 딛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요. 또 봄철 맞아서 산행 가시는 분들도 부쩍 많아졌어요. 근데 이 봄철 산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그늘진 곳에, 계곡 같은 곳에는 맞아요. 얼음이 아직 녹지 않은 채 그쵸. 있는 곳이 많거든요. 네. 게다가 그 위에 마른 나뭇잎이 쌓여 있으면 모르고 밟고 지나갔다가 미끄러져서 맞아요.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나무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져 있는 곳은 조심하시고요. 네. 가급적이면 그곳을 지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또 뭐 산행하실 때 안전 장비 착용하시는 건 당연히 필수겠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강 관리예요. 환절기 때 늘 건강 관리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저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가장 건강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제일 같아요. 위험할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조심히 하다가 걸렸어요. 목감기 걸렸는데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안타깝고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 이 막판에 걸리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더 슬퍼요. 진짜. 맞아요. 화가 나고. 이 봄철이 되면 건조한 데다가 날씨도 워낙 변덕스럽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감기에 좀 노출될 확률도 좀 그렇죠. 높은 거죠. 네. 질병과 스트레스 관리에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경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좀 더 특별한 로맨틱한 네. 경칩에 대해서 알아볼 거라고. 우리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서로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선조들도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기에 뭔가를 줬겠죠. 그쵸. 그게 바로 이 경칩이라고 해요. 이 경칩날에 사랑을 고백을 했는데 어떤 걸 고백을 했는지 화면 보시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경칩의 숨은 이야기가 있어요. 와우. 네, 조선시대 농서 사시찬효에 따르면요, 그 당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으로 남녀가 서로 은행나무 열매를 나눠 먹으면서 사랑을 은행나무? 고백을 했답니다. 은행나무 열매요. 은행나무 열매 굉장히 냄새 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독한 그런 냄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싫어하는 남자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약간 그 생각했어요. 그쵸. 약간 돌려서 표현하는 거죠. 네. 네. 이거 먹고 이제 안녕 이런 식으로. 맞아요. 왜 하필 근데 그런 걸 주는 건가요? 근데 그게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이유가 아니라요. 우리 선조들은 암 은행나무와 수 은행나무가 서로 마주봐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 이제 오랫동안 천년을 사는 암수 은행나무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순결한 사랑을 키웠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로 마주 봐야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건가요? 틀린 말은 아니래요. 아무래도 이제 수나무에서 이제 종자가 날라와서 암꽃 위에 앉아서 수정이 되는데 둘 사이가 더 가까우면 수정이 더 잘 되겠죠? 근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주로 가을에 많이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또 그런 은행 그런 열매가 떨어지고 그때가 가을인데 왜 그렇다면 3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빙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조상들의 이 로맨틱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을에 미리 은행을 주어서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네. 가을, 겨울 그리고 두 계절이 지난 후에 3월 경칩이 돼서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내 사랑의 징표를 주는 거죠. 굉장히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때까지 약간 썩을 것 같긴 하는데요. 그 냄새가 더 지독할 것 같은데. 근데 가을에 주운 걸 가을 그리고 겨울 두 계절을 그쵸. 기다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로맨틱하네요. 네. 네.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로맨틱한 우리 선조들의 네. 옛 사랑 고백에 이 경칩에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뭔가 좀 특별한 날인 것 같고 그쵸. 이제 앞으로 은행나무 보면은 이제 경칩에 은행나무 열매 선물 주는 거 생각날 것 같아요. 그쵸. 화이트데이가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지 네.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있으면 고백하는 것도 좀 귀여울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알려드린 대로 이 경칩에는 또 관광관리 또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또 이번 주말에 비 소식이 있으니까 더욱더 좀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또 경칩에 대한 의미도 다시 한번 새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날씨톡 이슈톡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